삶에는 늘 선택이 있죠. 크든 작든 우리는 매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 하나가 때로는 우리를 설명하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기도 해요. 오늘은 그중 하나의 질문을 꺼내서 가볍지만 솔직하게 우리만의 밸런스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란스 토크 첫 번째 주제는 주 45시간 근무 월 380만원 대 주 35시간 근무 월 280만원입니다. 참고로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7시 퇴근이냐 오후 5시 퇴근이냐 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잖아요. 그리고 투표도 올렸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긴 했는데 대다수는 후자더라고요. 주 35시간 근무에 월 280만 원을 받겠다. 100만 원 차이면. 영빈님의 상태는 뭔가요? 저요? 저는 이제 오후 5시 퇴근이죠. 오후 5시 퇴근. 왜요? 오후 5시 퇴근. 왜냐면은 서울 살아 버릇해서 이게 뭐 모두가 5시 퇴근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5시 퇴근하면 서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편합니다. 5시 퇴근과 6시 퇴근은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퇴근이고 제가 어렸으면 100만 원 차이가 컸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100만 원 없이도 어떻게든 놀 수 있다. 100만 원 없어도 노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제 시간이 좀 더 여유로운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좀 더 어리기 때문에 전자인데요. 그 100만 원 차이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 상대적이긴 하지만 누군가한테 클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100만 원이 되게 큰 상황이라서 차라리 매일 2시간씩 더 일을 하고 월에 100만 원의 여유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열정도 있고 또 일을 또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찍 퇴근해봤자 제가 하는 게 침대에 뒤비져 누워있는 거밖에 없거든요. 딱히 막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엄청 막 만나러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앉아서 나는 돈을 더 벌겠다. 저라고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지. 네. 그래서 근데 이해는 돼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게 좋아하는 걸 하는 거니까 저는 천성이 게으르고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주의력도 좀 이것저것 또 하고 그런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라는 게 저는 제 삶을 꾸려나가는데 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덜 쓰는 대신에 제가 무언가 보고 싶고 걸어가고 이동할 수 있고 그런 여유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돈과 돈 대 시간 이렇게 크게 주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럼 영빈님은 시간을 선택한다. 이런 조건이니까 35시간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45시간인데 3천만 원이다. 이러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전 사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100만 원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제가 늙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고 싶은 게 많잖아요. 어렸을 땐 저도 사고 싶은 게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 못 써. 그러니까 저는 뭔가 쓰는 거, 도구 같은 걸 사고 싶은 게 많았어요. 도구의 특징이라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사면은 써야 되는데 쓸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거 내가 무언가를 사서 쓰는 시간까지도 고민을 해서 사야 한다 라는 게 그렇군요. 어차피 사봤자 못 쓰면은 똥이다. 아끼면 똥 된다. 근데 꼭 사는 게 쓰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장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잖아요. 꼭 돈을 쓴다라는 게 도구를 쓴다는 아니니까 피규어일 수도 있고 인테리어일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소장 그 자체도 가치가 있죠. 그렇게 치면 저는 소장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나 내가 쓰지도 않을 건데 써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편이 좀 강합니다. 저는 써먹진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게 집에 있는 거 자체 보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이 좋고 좀 힐링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돈을 쓰더라도 내가 꼭 쓰임새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쓰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액자라든지 뭐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수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주 45시간 일하고 월 380만 원을 벌겠다. 그렇죠. 액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림, 회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중요하죠. 저는 오히려 그게 쓰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보고 그 느낀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45시간 정도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약간 좀 극단적으로 가면 그림을 사놓고 볼 시간이 없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막 2천만 원짜리 그림을 샀어. 2천만 원짜리 그림을 샀으면 이것도 그냥 걸어놓으면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어느 정도 보관 처리, 보존 처리를 한 준비도 돼야 되고 좀 집에다 걸 거면 집에다 무슨 항온 한습 준비도 좀 해놔야 되고 네. 내가 조심하면서 그 그림을 되게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은 얼마나 있냐. 결국 그 정도면 이제 개인 창고에다가 항온 한습 해놓고 그림 걸어놓고 아주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면 정말 너무 좋죠. 어차피 난 돈이 있으니까 2천만 원짜리 그림도 사는데 창고 하나는 게 뭐가 문제야. 중요한 건 그럼 내가 그 창고까지 드라이브해서 가야 되는데 드라이브를 하든 택시를 타든 택시 탈 시간이 있냐. 있죠. 주 45시간 근무 주말이 있잖아요. 아니 극단적으로 주말에 주 45시간 일하는 사람이 주말에 안 바쁠까요? 네, 친구 없고 나갈 일이 별로 없으면 바쁘진 않죠. 아 그렇죠. 뭐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식의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돈을 엄청 진짜 사고 싶어하는 그림이라든지 뭐 사진을 샀어. 2천만 원짜리야. 그러면은 그걸 보기 위한 그 기다림이 이제 설렘으로 다가오는 거죠. 열심히 일한 자가 이제 주말에 그 내가 2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서 이제 그걸 보러 가는 그 기다림, 그 설렘이 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좀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소장하고 싶은 거 조금의 사치를 부리면서 주말에 온전히 그걸 느끼는 시간이 오는 걸 이제 기다리는 거지. 친구가 없으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그쵸. 저는 뭔가를 이제 하면 그걸 최대한 좀 많이 경험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강하기보다 빈도가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작게 조금이 작은 건 상관없으니까 자주 일어나는 게 그 나에게는 좀 더 긍정적일 것 같다. 뭐 이렇게 기모아서 으아 하는 거 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런 빈도를 늘리기 위해서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약간 좀 기모았다가 한 번에 뭔가 터트리는 그게 더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난 도파민에 쩐 자니까. 도파민. 영빈님은 뭔가 그 차근차근 약간 여유롭게 그리고 이제 좀 급하지 않게 이런 걸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딱 그 시간을 위해서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걸 느끼는 게 네. 저도 예전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늙다 보니까 에이 그건 핑계지. 사람이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바뀌는 게 이게 엑셀을 세게 밟으면 빨리 나가는 건 맞는데 내가 탄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인가? 내가 행복한 도로인가? 이거를 모르고 밟는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거죠, 제 인생에. 방향을 잘 보고 가야 되는데. 보고 밟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좁은 거예요, 지금 삶에 대해서. 쫄았다. 어느 정도 좁은 거야. 삶에 대해서 살아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좁은 거죠. 밟으면 뭐 밟은 대로 그럼 돌아오면 되지. 뭐 내가 뭐 이겨내면 되지. 뭐 이런 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그 짓을 해야 돼. 그러긴 싫은데 좀 조심조심 가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그럼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리고 멋 모를 때 뭘 하는 게 조금 더 도전적으로 뭘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다 지나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하고 그런 연륜도 좀 있다 보니 굳이 내가 알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나만의 스타일을 좀 찾아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그게 느려져도 괜찮다. 그래서 예전 이게 나이를 먹는다는 게 얼마나 먹었다.
중요한 건 그거죠. 뭐 얼마나 먹었다고.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는데 많이 먹진 않았는데 본인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라는 건 알면서도 예전에 저를 보면은 아 달라지는 게 있긴 하구나 싶긴 하니까. 그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렸을 때는 세상이 다 나한테 나를 되게 호의적으로 대해줄 것이다. 내가 뭘 해도 예쁘게 봐주고 칭찬만 할 것이다.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나만의 유토피아에서 산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 잘했다고 해도 남들이 봤을 때는 피드백이 좀 안 좋게 올 수도 있는 거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좀 겪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원래 생각 없이 하고 싶은 거 딱 하고 살았으면 요새는 한 발짝 좀 뒤로 물러서서 이게 맞나? 해도 되나? 좀 이거 괜히 했다가 욕먹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좀 보수적인 생각을 좀 하고 왜 갑자기 그렇죠.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뭐 35시간 이야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지? 35시간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35시간 대 45시간에 대한 사회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완전 순전히 저희들의 뇌피셜이겠지만 사회적으로 2025년에 대한민국 가수의 행복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네. 45시간이 이득일 것이다. 35시간이 이득일 것이다. 어느 쪽일 것이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35시간 280만 원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저는 그냥 단순히 그 사회적으로만 봤으면은 45시간 380만 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비포괄이잖아 이거. 그렇지. 생각보다 아직도 여전히 포괄이 많은 사회에서 지금 380이라고 하는 비포괄 상태로 해서 45시간이라고 380 받는다. 도 있고 또한 결국에는 업무량과 전문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비례하다 보니까 사회의 어떤 스킬적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무 시간이 비포괄 상태에서 좀 느는 거는 그럴 수 있지 않나.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과로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은 지금은 과로 안 합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전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과로를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과로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사회적인 인프라적으로 좀 줄여야 된다. 과로를 줄여야 된다. 네, 그렇죠. 과로를 줄이고 일을 좀 덜 하고 개개인이 그 여유로운 시간에 좀 본인에 대한 성찰도 해보고 좀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좀 동네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심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에너지를 다 고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런 여유적인 그런 생활을 좀 겸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시간이 남는데 한번 나가볼까? 이런저런 그렇죠. 활동 좀 해볼까? 책이라도 읽어볼까? 아니면 뭐 나가서 에어로빅이라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사회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더 생산적인 무언가가 나와서 선 기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이 아닌 이제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경제 규모라는 것도 좀 의미는 그쵸. 크잖아요. 네.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돼야 전반적인 사회의 소비력도 생기고 그 그쵸. 소비력이 생겨야지 또 어떠한 그런 창작이라든지 이런 그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자본이 집중돼야 R&D가 투자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쵸. 물론 말씀하신 거에 이해는 됩니다. 이게 주 10시간이라는 게 실은 무언가를 또 도전해보고 이러기에는 되게 에센틱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80과 380은 이게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지? 380에서 280 하면은 35%가 늘어요. 자본적인 입장으로만 따지면 네. 1.35배란 말이죠. 380은. 네. 그러면은 R&D 역량으로 굉장히 많은 어떠한 걸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네. 여유가 생기니까 네. 이게 그런 금융과 자본적인 영향력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시간도 시간이지만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동산. 띠동산. 네, 그러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는 되게 이상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런 루틴?
어떻게 지향하는 바를 보면 과로를 하고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면 그걸 또 모아서 동산으로 가요. 꿈동산 꿈동산으로 나만의 무언가 이제 물리적인 무언가를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또 그 회사에서도 그런 교육 같은 걸 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인프라 자체를 그렇게 환경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해. 그렇죠. 사람과 환경으로 회사에서 평가를 하고 기준을 만드는 게 그렇게 없으면 안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도 그런 걸 지향하잖아요. 좀 일 좀 덜하고 덜 벌고 그래도 좀 여유롭게 좀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러면 이제 애도 숭풍숭풍 나고 연애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쌓이고 쌓여야 이제 소비에 대한 것도 사실 돈이 많다고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곳에 소비가 좀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관점도 달라지고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전에는 너무 막 폭식만 했어. 막 배달만 시켜 먹었어. 근데 이제 여유가 생기면 음식을 좀 나가서 건강한 걸 먹어볼까? 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차라리 그 돈으로 나 좀 요새 운동할 에너지가 남았는데 에어로빅 해볼까? 에어로빅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골고루 소비가 좀 퍼져야 그게 이제 점진적인, 그러니까 급격한 성장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고루고루 이제 좀 경제적인 것도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자본이 증가하는 건 상관이 좋지만 그 자본이 결국에 한쪽으로만 매몰된다고 하면 부작용이 오히려 커지는 것이고 동산처럼 자본이 적더라도 두루두루 고루고루 자본 R&D가 잘 분배돼서 전반적인 어떠한 질적 향상을 노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안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퀄리티랑 퀄티티를 말하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퀄티티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사회적으로 퀄리티랑 퀄티티, 그러니까 질. 퀄티티가 좋다고 중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퀄리티요. 죄송해요. 퀄리티, 네. 퀄리티가 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한 가지 이제 질문으로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렇네요. 그리고 영빈님이랑 저랑 알고 지낸 지도 한 4년 넘었는데 그래도 이게 또 모르는 게 또 많아요. 그래요? 아마도요. 네. 사회적으로도 이게 물론 사회 내에서 45시간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고 35시간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쪽이 좀 더 주요하는 게 좋겠느냐. 두 사람 모두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보면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쪽도 이쪽 나름의 해석의 방향이 있고 저쪽도 저쪽 나름의 해석의 방향이 있고 내가 정치하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영빈님이 잘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또 그 선택하는 과정과 또 사회 전반적으로 내가 지향하는 또 삶의 그런 사회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관점에서 이 질문을 봤을 때는 또 다른 선택의 결과가 나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개인으로 봤을 때 영빈님은 35시간이었고 저는 45시간이었고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영빈님은 45시간도 괜찮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비포갈이니까. 저희가 세팅값을 비포갈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35시간이 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밸런스 토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처음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재밌고 편하고 뭔가 엄청 도파민이 터지지는 않지만 저는 오히려 도파민이 엄청 터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도파민보다는 그냥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군요. 저도 뭔가 더 치열하게 영빈님이랑 대화를 나눌 줄 알았지만 그래도 서로 예의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에 잘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재밌었다. 도파민이 터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이제 밸런스 토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고민되는 그런 주제를 들고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재밌네요. 저는 특별히 고민 안 해도 될 거야. 그러니까 고민되지 않는 주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저는 뭔가 조금 더 약간 그런 거 있죠. 뭐 짜장면과 짬뽕. 이런 식으로 둘 다 너무 좋은데 그 한 끝으로 난 이걸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를 갖고 오면 그땐 조금 이제 목소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게 네.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밸런스 토크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밸런스 토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이나 혹은 설문을 통해서 꼭 참여. 네, 그러면 너무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토론하고 소통하고 의견 교류를 하면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모멘트를 좀 많이 경험해보고 싶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주제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다.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가 둘 다 30대 초반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반. 30대 초반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 혹은 그 연령대가 아니더라도 너네들은 좀 그 나이대에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너네들 생각이 듣고 싶다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짧게라도 글을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